안녕하세요. 박박사 TV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화폐는 일반적으로 3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 교환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그리고 가치 척도의 수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화폐의 특징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폐라는 것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사실 화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업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화폐라는 것은 이 지불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이 지불 준비율이라는 것이 통상 이제 10% 내외가 되는데, 이 10% 내외의 지분 준비율에 넘어서는 그 약 한 그 10배 가량 넘어서는 그런 돈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융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은행이 가진 돈의 약 10배에 달하는 돈을 은행이 탄생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숫자로서 기재를 해서 대출하는 통장에다가 기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 돈을 융자를 받은 어떤 기업들은 본인이 기획하고 어떤 비전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달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화폐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가상화폐는 채굴이라는 수단을 제외하고는 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또는 심의위원이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담보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사업적 비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한 어떤 돈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3대 속성이 아니라 4대 속성,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업을 지원하는 이 특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화폐의 특성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의 성격을 가진 것이 맞는 정의이고, 이래서 한국은행이라든가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비해서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처럼 어떤 이렇게 분할과 쪼개는 것이 제한이 굉장히 제약적인 것을 극복해서 사토시라든가 이런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분할 가능하다는 것이 자산이면서도 굉장히 미시적으로 쪼개서 여러 소유자들에게 분산해서 어떤 전달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것은 비트코인이 가진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 중에서 좀 더 플렉시빌리티한 그런 특성을 띠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화폐 자체를 신용에 의해서 어떤 사업적인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없던 돈을 탄생시키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코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과거에 금과 같은 실물 자산만이 화폐로서 유통되던 시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중대한 어떤 화폐성, 과거와 같은 화폐성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체를 이루는 신용회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화폐가 아니라 과거같이 금과 같이 절대적으로 가치가 새롭게 탄생할 수 없는 그런 화폐로서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과거에 금을 근본위의 어떤 시대처럼 약탈과 범죄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금을 남한테 뺏기거나 남이 가진 금을 뺏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가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거에 폭력적인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하나의 마이너한 어떤 자산으로서 이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메이저한 화폐로서 올랐으면은 이 사회는 과거 봉건주의 사회와 비슷한 그런 혼란과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금융업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어떤 그 사업체 법인에서 융자를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사해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지불 준비율을 초과하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융자를 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은 없던 돈을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자, 리스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은 없던 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는 이익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나 대출과 같은 형태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서 굉장히 쉽게 허용을 해줍니다. 반면 투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어떤 기업가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더 꼭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고 더 좋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투자금으로 들어온 돈은 굉장히 위험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금이라는 것은 없던 돈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있던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무슨 신주 인수권 사채라든가 무슨 전환 사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융자와 투자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조건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돈이거든요. 있던 돈이거든요. 있던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은행처럼 없던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돈이고, 그리고 이 투자가 실패로 끝났을 때 아무리 계약상으로 그것을 사채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요. 망하고 나면 아무리 그것이 그 뭐 신주 인수권분주 사채니 뭐니 해가지고 채권으로 바꾸면 뭐합니까? 회사가 망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런 상황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회사의 법인 대표라든가 이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을 약탈하고 약탈당하고 하는 그런 사이와 똑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이 벌어지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받기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받고 나서는 굉장히 위험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행의 융자라는 돈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탄생시켜서 주고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걸치면은 융자를 해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발달하게 한 가장 큰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그 비트코인과 같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어떤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실질적인 돈의 본질, 속성, 어떤 경제학적 이론에 따른 돈의 세 가지 어떤 그 속성이라든가 이런 데만 너무 매몰돼서 정말 진짜 돈의 속성이 뭔지를 모르고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커니즘이고 이것을 변경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신용에 의해서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떤 블록체인 구조화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불 증명이라든가 자급 증명이 아닌 사업 증명을 통해서 돈을 탄생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는 블록체인과 그러한 코인이 만약에 이 땅에 탄생한다면은 그것은 실제로 화폐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과 거래소까지 개발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역시 그러한 블록체인과 거래소 어떤 또는 메인넷을 개발하는 거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손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가라든가 또는 어떤 메이저 어떤 그런 자본력을 가진 업체에게는 제가 감히 권하건대 지불 증명과 자급 증명이 아닌 사업 증명을 통해서 어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탄생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들어간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화폐의 본질적인 속성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쪽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미래 비전과 어떤 그 돈의 본질적인 속성을 깨뚫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박사 TV의 박박사였습니다.